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 이낙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낙연이 사실 권력을 잡고 있지 않았는가, 지난 5년 동안 실권자는 이낙연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반부는 국무총리로, 후반부는 당대표로 사실상 개혁을 좌절시킨 자가 그 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굳이 이낙연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세균, 김진표, 노영민 이런 사람들은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혁에 대해서 매번 어깃장을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권력 재창출, 정권 재창출을 하자는 그런 데만 신경을 썼을 뿐 개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민주 진보 진영 내부에도 권력만 쫓는 그런 이 날파리 같은, 똥파리 같은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분화방이라 그러죠. 분화방 같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뿐, 지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개혁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민주 시민들이 왜 이 정권을 만들겠다, 정권을 찾겠다라고 했습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그 한을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낙연도, 정세균도, 노영민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푸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지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자신들이 직접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제끼고 자기들이 직접 권력을 장악하는 그 단계만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을 개혁을 위한 정권,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정권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자신들한테 권력이 넘어오는 과도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들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탈당하겠다고 쇼하는 것도 사실 그 목적 아닙니까? 지가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그 정세균도 마찬가지, 노영민도 마찬가지, 그들의 머릿속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든 간에 헛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개혁을 하려고 했어야지. 단 1분 1초의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개혁을 하려고 했겠지. 안 그렇습니까? 정권 재창출하고 난 다음에 개혁하면 된다, 이딴 소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문 대통령이 이제 딱 취임을 하니까 특히 동아일보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비주류하고 손을 잡으라고. 민주당 내 비주류. 친노 세력이 아니라 비주류랑 손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낙연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거기 속은 거지. 우리 그때 뭐라 그랬어? 그래. 우리는 뒤로 물러나도 돼. 민주 진보 진영, 우리 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물러날 테니, 그래 비주류, 그래 니들이 와서 같이 해봐, 우리 대동단계하자, 이랬었잖아 우리도 솔직히. 근데 우리가 그게 속은 거지.
그러니까 이들 조중동 특히 이 이낙연 얘네들은요. 우리들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의 이런 선한 마음, 어떻게 보자면은 이 선하고 또 공익을 앞세우고 또 명분을 중시하는 이런 심성을 악용을 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써먹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서야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문 대통령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하고 저는 안 속았나요? 우리 이낙연 지지율 높을 때 이낙연한테 얼마나 지지했었어요. 그죠? 네, 솔직히 우리 제발 우리 방 찍은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속았지. 근데 왜 문 대통령만 잘못했다 그래? 꼭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속았지만 우리를 속인 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대로 그 칼을 돌려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에?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속았잖아. 우리도 속았잖아. 이낙연 같은 놈을 국무총리를 앉힌다 그럴 때 저 새끼 안 됩니다! 라고 누가 생각했어? 그래 비주류랑 같이 해야 돼. 아이씨. 근데 얘네들이 웃기는 거 하잖아. 지들은 한 번도 친노였던 적이 없고 친문이었던 적이 없는데 지들이 이 국무총리 됐다고 갑자기 지들이 친문이래. 또라이 새끼들. 아우 씨 진짜. 우리가 그런데 그거 그래 좋아 그래 그렇게 해 괜찮아 우리는 다 그래 허용해 줬잖아. 왜? 우리는 말 그대로 단결하려고 했거든. 자,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서두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낙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그렇게 지난 4년 동안 속여먹고 자신의 권력 장악에 우리를 악용했던 자들. 마치 비주류가 비주류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권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야. 친노는 이제 빠져도 돼. 니들은 권력만 이렇게 권력 재창출하는 데까지 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니들이 더 설치면 니들은 홍위병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말에 속았잖아. 진짜 땅을 치고 속지 말았어야 돼. 마치 정말 우리 민주 시민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이 민주 정부를 이낙연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친 거 아니야. 이 새끼 입속에 우리가 천홍을 생각하면 진짜 화딱지가 납니다. 예.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 새끼가 나가는 거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 제발 나가줘. 빨리 나가줘. 제발. 그리고 우리는 얘가 나간다 그러면 그래 고마워. 나가준다면 고맙지 라는 분위기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나간다 그러는 거 자꾸 안 나가고 저렇게 헛소리를 해. 이상민도 보세요. 나간다는 얘기 시작한 게 10월 달이었는데 결국 탈당계 낸 게 12월이에요. 한 달 반을 끌어먹었거든. 이낙연도 그래. 지금 탈당 얘기가 나온 거 지금 한 달 다 돼가. 아직 한 달은 안 됐구나. 20일 정도 됐구나. 근데 계속 탈당 할 뿐 탈당은 안 하네. 뭐야 이 자식 이거. 이유가 있어요. 왜? 관심이 없네 사람들이. 이낙연 탈당하는 데 대해 사람들 관심이 없어. 탈당한다 그러니까 어이구 잘됐다. 제발 좀 빨리 나가줘 라고 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이낙연이 정세균을 만났다. 김부겸을 만났다. 그래서 만났나 보지 뭐. 이러고 있지.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정세균이 얼마나 이를 배려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정세균이 얼마나 이를 많이 배려놨냐고요. 국회의장 하면서 배려놨고, 국무총리 하면서 배려놨고, 그죠? 자, 그 많은 얘기들. 사실 일일이 말할 데도 없어요. 정세균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딥다 많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처구니 없이 법무장관에서 물러나가는 그 과정을 볼 때
그때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 실제로 행동을 한 사람. 추미애 장관이 일단 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제출했잖아. 사표를 제출하게끔 추미애 장관이 한 번도 그만두겠다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사표를 왜 제출했어 그 양반이? 예. 이낙연, 정세균 얘네들이 그렇게 하게끔 그럴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를 몰고 간 거야. 그래서 사표 제출했으니까 수리하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서는 당연히 수리가 안 될 줄 알았다고 하시지만 아니지, 얘네들이 이미 그 상황까지 몰고 간 거였지. 자, 그 전후 과정에 그 참 사기꾼 같은, 이게 과연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행태인가, 특히 민주진보 진영에서 정치한다는 사람의 행태인가 생각해보면 화딱지나 죽겠는데, 여튼 자꾸 주제가 옆으로 새고 있는데요. 자, 정세균하고 이낙연하고 만났다. 그래서 만났는데 뭐 탈당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서 뭐 김부겸하고 만났다. 그래서 뭐 탈당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뭐 정세균도요, 김부겸도요, 정치계를 은퇴한 사람입니다. 정세균은 이미 국회의장을 했잖아. 국무총리도 했잖아. 공직 다 했어. 더 할 거 없어요. 은퇴가 맞아요. 김부겸도 본인도 은퇴한다고 했잖아. 은퇴했으면 됐지. 근데 은퇴한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 불러왔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나? 뭐 큰 의미가 있나? 없어요. 근데 이낙연 계속해서 누구 만났다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 근데 좋아.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낙연 계속 분위기 띄우려고, 탈당 분위기 띄우려고 그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자, 어제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실무적으로 신당 준비하라고 측근들한테 지시를 했대. 그러면서 정세균, 김부겸과 각각 만나서 회동을 했다는 둥. 그러면서 새 총리가 전격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근데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얘네들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들었었죠. 이재명 대표 내쫓고 얘네들이 비대위 만들기로 했었다. 뭐 이 얘기 제가 들었었죠. 예. 그때 실패한 새끼들이 이제 다시 또 모여가지고 뭔가 또 작당 모의를 하는 모양이다. 그죠? 자, 그런데 관심 있어요? 관심 없어. 여기에 관심 있는 거 조중동도 없어. 조중동 여기 별로 관심 없어. 이낙연이 계속 다니면서 내 누구랑 만날 거거든? 신당 얘기할 거거든? 막 퍼뜨리고 다녀. MBC에 가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이게 MBC 기사인데요. 무슨 정치 외전인가 뉴스 외전인가 나가가지고 신당 창당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 도움받기가 필요한 단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당 창당하겠다는 얘기지. 예, 뭐 여러 가지 수식어 필요 없이 신당 창당하겠다는 얘기죠. 하기로 했으면 해. 근데 신당 창당하겠다는 새끼가 왜 계속 눌러앉아 있지? 신당 하면서 왜 안 나가지? 사실 제가 이낙연이 신당 만들 것 같습니다 라고 처음 보도한 게 언제입니까? 지난달 18일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28일, 오늘 10월 9일이잖아. 그새 지금 20일이 훌쩍 지났어요. 왜 안 해? 20일 동안 뭐 한다고 이딴 소리 이러는데.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이낙연 신당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낙연이 뭐 정세균 만난다, 김부겸 만난다, 그래서 신당 할 거다 라고 떠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사람들, 특히 이 민주진보 진영,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여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그래야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들이 이 당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누구만 관심이 있다? 예, 국힘당 애들하고요. 조중동만 관심이 있어. 근데 국힘당하고 조중동 걔네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낙연이 뭐 정당 만들 거야? 그 정당 만들어서 뭐 하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낙연은 신당 창당 이런 얘기를 자꾸 돌아다니면서 언론사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MBC에 출연해가지고 뭐라 했는지 보세요. 국민 입장에서는 1번 윤석열, 2번 이재명 가운데 정답을 고르라는 시험 문제를 작년부터 받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게 정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아니, 왜 1번이 윤석열이야? 왜 이재명이 2번이야? 이재명이 1번이었어, 이 새끼야. 씨. 기호도 모르나? 또라이 같은 놈, 씨. 이 따구가 한 있으니까 진짜, 아유, 씨. 그러면서 이 이낙연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 시간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대놓고 신당을 떠들고 있습니다만,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의 이런 태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딘가 말딘가? 신당 창당하십니까? 예, 지난달 30일 날도 제가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여러 언론에서 이낙연이 신당 창당할 거라는 얘기 뭐 많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때 이후로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제가 최초로 이낙연이 탈당할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한 거는 지난달 18일이었고요. 자, 지난달 18일로 따지면 지금 20일이 지났습니다. 신당 창당하느냐는 질문에 뭘 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라고 답한 그걸로 치자면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자, 연일 이낙연은 돌아다니면서 탈당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탈당 띄우기에 관심이 없어. 특히 무엇보다도 민주당 지지층은 관심이 없어. 오히려 아유 잘됐다. 이왕 나가기로 한 거 빨리 좀 나가주면 안 될까? 라는 분위기죠. 나갈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낙연이 민주당을 떠날 거다. 솔직히 일찌감치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예상했고 저도 예상했지 않습니까? 언제 나가느냐가 차라리 좀 일찍 나가지 왜 이제서야 나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닌가요? 게다가 지금은 나가봤자 별로 영향력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수박이 한때는 민주당 의원의 절반 정도라고 했었어요. 그 민주당 의원의 절반 정도를 이낙연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숫자가 30명으로 줄었죠. 근데 그 30명이 지난번에 이 체포동의안 가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가결 쿠데타 이후에 이 이른바 수박들이 갑자기 쪼그라들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 열심히 수박질 하던 애들이 어느 날부터 자기 수박이 아닌 것처럼 엄청 개혁적인 것처럼 친 이재명인 것처럼 얼굴을 싹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김한규, 이소영 대표적인 인물이죠. 언제부터 그들이 그런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대표 수박이라던 박광원 요새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나부되더니 그렇게 설쳐대더니 요새는 얼굴 보기도 한번 힘들어요. 민주당 그 의원총회 해도요. 박광원 자리는 저기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그 찾을래 해도 잘 찾아지지도 않아. 자, 결국에 지금 현재 남은 수박으로 공인받은 수박은 누구밖에 없다? 5명인가 밖에 없죠. 김종민이니 이원욱이니 조응천이니 윤영찬이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밖에 설훈 이런 사람들밖에 더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상민 탈당을 했는데 지금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돼 있잖아. 자기는 국힘당 가고 싶었는데 국힘당에서 아예 관심도 없잖아. 나한테 왜 전화 연락을 안 해? 야 김기현 나 여기 있어. 이만한 이제 없잖아. 왜 연락을 안 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연락 안 해. 국힘당에서도 이상민한테 연락 안 해. 그죠? 이상민이 5선 의원이잖아. 5선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저쪽에서 데리고 갈 생각이 없어. 그거지. 한때 아무리 지가 홈런 타자였으면 뭐해. 지금은 맨날 스트라이크 아웃인 걸. 맨날 삼진 당하면은 걔가 옛날에 홈런 타자였다고 누가 걔 거들떠 보나? 그죠? 지금 이상민이 그거지. 한때 홈런 타자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삼진만 당하는 애. 그러니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라고 할 때였는데 때맞춰 나가줘 놓고 다른 팀에서 자기 부르지 않는다고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거지. 지 실력이 그건 걸 어떡하겠어. 그죠? 자,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이낙연이 탈당한다고 해서 누가 관심 하나 쓰는 사람이 없어. 이낙연 탈당한다고 해서 따라 나갈 사람 기껏해야 5명이야. 그 5명도 따라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 안 나갈 가능성도 커. 그러면 그리고 그 5명 공천 못 받을 거예요. 공천 못 받는 5명 나가면 뭐 할 건데?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 누가 관심을 쓰겠습니까?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안철수와 김한길, 뭐 박지원 이런 애들이 탈당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국민의당. 그 국민의당에서 우리가 한번 당해본 적이 있죠. 자, 그런 놈들이 이제 또 나타난 거 아닙니까? 매번 이런 놈들이 나타났어요. 안철수도 지가 분당해가지고 당 만들어서 나가면은 지가 대통령 후보 될 줄 알았겠지? 대통령 당선될 줄 알았겠지? 자, 똑같습니다. 당시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졌지. 그래서 그 선거운동도 안 하고 미국으로 훅 도망갔다가 다시 쑥 돌아와가지고 지가 당권을 뺏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깽판 치다가 갑자기 탈당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당 만들었잖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분당과 합당과 쪼가리가 반복되더니 결국 사라져버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또 반복될 거예요. 우리는 한번 당해봤어. 아니 그 전에도 몇 번 당해봤어. 그러니 이낙연이 이렇게 탈당한다고 그러면 또 안철수 같은 짓을 하는구나. 아이고 그 전염병인갑다 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한 20, 30명 정도 탈당을 했어. 근데 이제는 뭐 그 정도 나갈 것 같지도 않아. 그 누가 관심 쓰겠어? 이낙연이 한 달째 탈당하고 있어도 누가 신경이나 쓰나? 신경 안 쓰는 게 당연해요. 그죠? 자, 문제는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측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어. 큰일 난 거야.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이낙연은요, 진짜 탈당하려고 탈당 소리 하는 게 아니거덜랑. 이낙연 지는 뭐 머리가 없겠어. 생각이 없겠어. 지가 지금 나가봤자,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 지도 알지. 안철수는 그나마 안철수였으니까 어째 버텼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낙연은 안철수 같은 그런 팬덤도 잘 없어. 그런 광범위한 팬덤이 없어. 찌개다시 같이 극소수 극렬분자들만 있을 뿐이지. 뭐 솔직히 뭐 개딸 하면서 개딸의 뭐 극렬성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진짜 극렬한 극성 지지자들로 치자면 이낙연 그 떨거지 옆에 있는 애들 그걸 그래 똥파리라 그러잖아요. 백광현 똥파리 같은 그런 놈들만한 그런 극성들이 또 있으려고. 여튼 자, 이낙연은 탈당 벌써 20일 넘게 뭐 속마음을 슬쩍 내비친 것까지 포함하면 벌써 한 달 가까이 탈당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낙연은 탈당하고 싶은 게 아니야. 탈당 떠들면 이재명이 와서 뒤를 붙잡아 주길 바라는 거야.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했지. 아마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단결이 필요하다, 단합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박들에 대한 징계도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상 좀 가로막기도 하고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낙연이 탈당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이재명이 쫓아와가지고 바지가랭이라도 붙들면서 나가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네. 이재명이 관심 없는 건 둘째치고 당에서도 아무 관심이 없네.
심지어 지난번에 국민의당 만들 때 탈당을 결행했던 박지원도 그 이낙연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니 탈당 안 할 거다 다 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네. 얘네들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탈당하는 척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와서 바지가랑이라도 붙들면은 안 나갈 테니까 공천 줘, 내 새끼들 공천 줘, 이러려고 그랬거든. 수박 5인방을 비롯해서 지금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은 수박들, 얘네들 공천 주라고, 지 떨거지들, 지 쫄병들 당선 공천 그거를 받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척 만척한 거야. 나가지 말란 소리도 잘 안 해. 오히려 에이 안 나갈 거예요. 에이 그분이 그래도 아유 전형적인 민주당 사람이고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인데 에이 나가긴 어딜 나가요 라면서 오히려 느긋한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황스러운 거야. 자, 지금 이낙연 입장에서는 자기 입으로 탈당 떠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탈당 안 한다고 접기도 되게 머쓱해졌어. 지금 와서 안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누가 봐도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원래 지들은 진짜로 나가려는 게 아니었어. 말 그대로 공천 좀 따보려고, 공천권 좀 확보해 보려고 한 건데, 이러다가 진짜 나가야 되겠네? 이거 큰일 났다가 돼버린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얘들은 X 된 겁니다. 이대로 나가면은 진짜로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낙연은 뭘 해야 될까? 예, 이낙연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탈당한다고 계속 설치면서 제발 날 좀 붙잡아줘! 라는 식의 행보를 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탈당을 하거나, 어떻게 보자면 이낙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셈이 됐죠. 그거는 이낙연이 자신의 위치,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착각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지가 아직도 지지율 40%가 넘는 그런 대선 주자라고 생각했던 거야. 아니, 대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한테 처발릴 정도의, 참패를 할 정도의,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결선 투표를 해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그 표 나온 거 보셨잖아요. 정말 참혹한 수준의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낙연이야.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세요. 이낙연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도자로서, 민주 진보 진영의 지도자로서의 행보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일부 계파 수장으로서 어떻게든 자기 계파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당권 획득을 위해서 당내에서의 분란과 야비함과 모함을 서슴지 않았던 나쁜 짓만 보였단 말이야. 이낙연이 수박들의 지도자일 수는 있으나 민주 진보 진영의 지도자로는 이제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 한때 4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제는 배신자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가 여전히 힘이 있는 줄 알고, 지가 여전히 지지가 있는 줄 알고 설쳤다가 지금 아주 골 때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제가 볼 때 아직도 이낙연 정신 못 차렸어요. 제가 볼 때 이낙연 좀 더 망신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정신 차릴까 말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지 뒤를 따르는 사람이 기껏 4-5명밖에 없다는 거, 그 현실인식을 좀 해야지. 마치 항우가 유방한테 쫓겨서 도망가다 보니 맨 마지막에
5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나요? 12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나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스스로 자각을 할 때가 됐죠. 자, 12명이 남아도 옛날에 칭기스칸이 9명이 남았는데 자기 주변에 9명 남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죠. 그런데 칭기스칸이 그 몇 명 남지 않은 부하들 가지고 재기에 성공했던 거는 부하들과 동고동락하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이 비전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낙연은 지도자로서의 비전은커녕 쪼잔한 개파 수장이 아니라 개파의 수괴, 종파 수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동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남지 않는 거죠. 마치 징기스칸의 경쟁자 중에 자무카라고 있어요. 자무카. 자무카 자다란 몽골 부족 중에 자다란 족의 수장이었죠. 자무카도 뭐 구루칸인가요? 해가지고 칸의 지위에 올랐던 사람인데, 자, 자무카가 나중에 5명으로 자기 수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5명밖에 안 남은 수하를 지가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감싸 안고 그들과 함께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들 수하 중 하나가 지한테 밥 안 갖다 주고 지들끼리 밥 처먹었다고 열받아가지고 그 수하를 거의 뭐 처벌을 하려고 하죠. 그 때문에 오히려 부하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징기스칸한테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면 살아날 것이고, 자무카처럼 징기스칸처럼 지도자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면 살아날 것이고,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하면은 부하들한테 붙잡혀서 칭기스칸 앞에 포로로 끌려간 자무카 꼴이 날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아, 참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2번째 주제 여기까지입니다.